네, 자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정보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태준 대리 오늘 나눌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30% 현재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 확대 이 이후에 사실 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어떤 뭐 큰 반향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네네.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선전해주고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뭐 상한가 제한폭 이제 30% 확대를 한 지 이제 3거래일 되고 이제 4거래일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거래대금은 그대로고 이제 힘 있고 실력 있는 종목들만 간다. 그러니까 쉽게 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수영장에 좀 비유를 한다면은 한 1m 50cm에 있는 수영장에서 3m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깊어지면 내가 뛰어들어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다만 힘 있는 종목들은 내가 갈 수 있다. 난 저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영장으로 좀 비유를 하시면 네. 이제 약간 힘이 없는 종목들은 갈팡질팡,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국 뭐 힘을 싣고 있던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메르스 힘을 좀 받았죠. 왜냐면 그렇죠. 그런 영향으로 좀 테마를 좀 얻고, 그러니까 1차적인 부분들은 이제 백수호 때문에 곡석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메르스 때문에 또 힘을 더 받은 상태로 지금 좀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중국의 힘을, 투자의 힘을 빌려서 또 치고 나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영장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소위 키판이라고 하잖아요. 수영장에서 잘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키판을 잡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키판을 던져서 조금 안정적으로 많은 이제 선수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줬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아무도 안 뛰어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선은 키판이라는 거는 우선은 던져줬죠.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어린애에 비유하자면 키판이 있어도 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겪어보지 않고는 아직 뭐 그거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가 정말 예상보다 너무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정말 미미한 효과로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 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제 상한가를 이제 확대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었죠. 물론 다만 이제 뭐 그렇게 큰 뭐 시장의 하락폭은 좀 뭐 막았다라는 정도. 네. 다만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기존의 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우선주가 실질적으로 보통주보다 의결권은 없지만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권을 제시한다라는 종목인데 이런 우선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통 주식수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객장에 있다 보면은 고객님들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뭐 2, 3일 계속 상한가를 가고 20%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냐? 그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은 고객님 혼자서도 상한가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손쉽게 상한가를 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나중에 이 거품이 꺼지고 나서 내가 팔고 싶을 땐 절대 못 파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계좌에서는 수익이 나 있지만은 이게 그 호가상에서는 주식수가 얼마 잔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거품이 꺼지고 하한가로 가게 되든지 이제 하락세로 가게 된다면은 팔아도 10주, 100주도 안 되는 그렇게 상황이 연출되고 이제 어떻게 손도 못 쓰는 정말 깊이를 모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m가 아닌 정말 10m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죠. 네,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글쎄요, 이 가격 제한폭 확대하고 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경색 부분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좀 거래대금도 좀 뜸한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뭐랄까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도 좀 확실히 좀 딱 보이는 종목들만 좀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거래대금이 거의 한 뭐 25%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2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연기금을 제외한 뭐 투신권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는 좀 눈치 보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아직 깊이를 모르거든요. 네. 처음 맞이하는 이런 상한가 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지금 시장은 옥석 가리기
뭐 주도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 테마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화장품 쪽, 이제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투자와 관련된 회사들, 아니면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는 테마가 불어서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아직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이제 언제쯤 내가 들어갈까, 더 빠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어제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지만 대내적인 악재들이 계속 잔재해 있기 예. 때문이 아닐까 네. 싶어요. 일단 간밤에는 FOMC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연내 올리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은 여전하거든요. 오늘장 그리고 좀 앞으로 시장 전략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우선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네. 그리스는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그렇죠. 또 반대로 유로존 그쪽에서도 우리도 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붙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느 쪽이 좀 이제 손을 들까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궁금한 것보다는 악재로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 해도 악재고 유로존 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그리스가 또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악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악재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손실의 폭도 상당히 좀 넓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폭이 넓어진 게 수익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종목들이 지금 그 창을 띄어나와 보면은 거의 딱 눈에 띄거든요. 그게 눈에 띈다는 거는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좀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영장이 비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보수적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해결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 악재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잔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현금을 보유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제 말씀해주셨을 때 이 배당주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관심 전략을 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우선 지금 한국 증시에 지금 보면은 그 수급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기관도 그냥 눈치 보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나마 지수를 방어해 주는 건 연기금이거든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그 자산운용사를 이제 6곳 선정을 해가지고 네. 또 이제 투자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상으로도 배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배당 물론 그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은 있지만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금이 확대가 될 그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네. 뭐 현금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하는 것도 좋고 아니시면은 정말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정부 정책이랑 좀 같이 방향이 나아가는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그런 민심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투자 방향을 좀 지금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다 보면은 글쎄 어느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볼 때. 글쎄요. 지금 관심 종목 우리가 좀 어디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지금 초점을 제가 연기금 쪽으로 맞췄는데요. 네. 연기금 쪽으로 맞췄는데 이제 GKL이라는 이제 정보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네. 보시면은 연기금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GKL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의 느낌이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지노지만 또 공기업의 느낌도 강한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연기금이 배당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GKL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성장형 배당주로 이제 좀 분류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지금 매집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차트로 보시면은 거의 뭐 그런 변동성이 크지 않고 꿋꿋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들어가셔도 지금 뭐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30원 정도 이제 배당을 했는데 지금 그 GKL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그 배당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 130원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정부 정책상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본보기로 좀 배당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이제 GKL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 성향의 배당주에 좀 관심을 둬야 될 시기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앞서서도 저희가 정리해드렸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이 여름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잠깐적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기업들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KL 오늘 그 관련 전략으로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